수년째 논란을 거듭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짚고 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들어봤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국악을 통해 11년째 성경 속 말씀을 전하는 이화사목 음악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쏠립니다. 가을의 끝자락, 성도들의 신앙과 지성을 길러줄 다양한 신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하는 평신도 리더십 집회가 부전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안명 자체는 매우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과 달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신길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에 문제점을 짚고 제정 반대를 위한 취지의 포럼입니다. 이날 포럼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석은 부총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 조영길 전판사와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목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황 총회장의 기조연설로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법안 속에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부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역차별을 낳고 우리가 이제 매번 주장하는 대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날 참석한 조 전 판사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현하기만 해도 혐오 금지 표현이라는 무서운 독소 조항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괴롭힘 금지 조항만으로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악하고 무서운 차별금지법으로 국가가 기독교적 절대진리관 자체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동성성애와 젠더라는 것을 지지하는 가치관만 정당화하고 반대하는 가치관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가가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같은 당 소속인 김민석 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방지돼야 된다. 거기에 또 다양한 그런 측면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고. 임석은 부총회장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려는 것이 존재해 온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성도들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입을 모았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개정이 절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개별적인 자유의 생각도 박탈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 성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기에 오늘 열린 이 포럼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차별금지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동성애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확산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국가 애도 기간이 지난주 공식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참사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참사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상담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현실로의 복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SNS 영상 등을 통해 본 충격적인 참사 현장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잔상이 계속 떠오르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과호흡을 느끼는 등 시민들은 여러 형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밀 위험 공간으로 늘 지적되어 오던 지하철에서 참사 이후 민원이 급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상임위원인 박순 다음 상담 코칭센터 대표이사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했을 때 표출되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은 이게 지금 현실인가? 꿈은 아닐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 방어 기제가 개인 보호 차원에서 작동되기도 해요.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도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같은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TV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각인되잖아요. 심리 전문가는 불안, 우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외부로 자기의 상태를 우울이든 불안이든 말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선 뭐 가까운 지인한테도 얘기하지만 권하기는 상담센터에 와서 자기만의 감정 털어내는 것,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상화해서 이미지화해서 표현도 하고 진짜 애도 감정도 또 슬픔도 그것을 시로도 쓰고 진짜 노래로도 하고 그림으로도 하고 뭐 미술 치료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적당한 위로의 말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만 잊어라, 금방 좋아질 거야 등의 섣부른 위로보단 우는이 옆에 앉아있는 공감 행위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위로의 말에 적당한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우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울음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우는 거예요. 박순 대표이사는 특히 이태원 참사를 잊기보다는 기억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억지로 잊기 어려운 기억은 오히려 기억하고 이미지화해서 형상화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만약 기독교인 중 참사 피해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봐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곳곳에서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성경 속 말씀이 만나 하나의 음악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과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이 주최하는 2화 3목 음악예배인데요. 한국음악의 활성화와 복음선교의 발판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한국음악을 통해 복음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를 한국 전통음악으로 녹여낸 2화 3목 음악예배는 백석예대 음악학부 한국음악전공만의 독창적인 복음선교 예배입니다. 예배 이름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해 오던 음악예배에서 땄습니다. 예배는 침체된 한국음악과 CCM의 만남으로 교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감독을 맡은 백석예대 한국음악전공 정설주 교수는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을 통해 복음선교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는 가장 그 정서에 합당한 그런 가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저희 한국 사람들을 에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음악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도 이 예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국악으로 찬양 올리는 공연을 다른 곳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데 가까운 학교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은혜롭기도 했지만 실력 좋으신 분들이 함께 하셔서 듣는 재미도 있는 정말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음악과 학생으로서 교수님들이 준비해 주신 공연에 너무 제 앞으로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국악 CCM들이 조금 더 많이 발전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예배는 2011년부터 백석예대와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이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난 9월에도 예술단과 협력해 전국 기독청소년들의 국악찬양대회 KCCM을 개최하고 교회 국악의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인의 정서와 결을 같이 아는 교회 국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새로운 형식의 예배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지성을 길러줄 다양한 신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일상 속 경건의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선 쉽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신간 하늘문을 여는 9단계의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주기도문을 단계별로 나눠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저자 한상수 목사는 주기도문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모범의 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책은 기도가 어려운 초신자부터 기성 성도들까지 주기도문의 강해와 학습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문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설교자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신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책 나는 이때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에스더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풍부한 통찰을 전합니다. 에스더를 일깨워준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저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책은 전쟁과 질병, 경제 침체까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개신교의 3대 스승 루터, 칼빈,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주역인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의 삶에 대한 교계 학자들의 연구 기록입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설립자 양기성 박사는 종교개혁에 관한 신학자들의 다양한 메시지를 편집 저술했습니다. 책은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와 칼빈의 구원론부터 존 웨슬리 신앙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무거운 신학적 주제를 쉬운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로 세운 이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독자들은 지성은 물론 영적인 성장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지저스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리더십 집회가 8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장 유현수 목사가 환영사를, 지저스 페스티벌 대회장 이영훈 목사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현수 목사는 감사와 위로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교회를 열심히 섬겨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영훈 목사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 목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진다면 부산과 대한민국을 바로되게 할 날이 올 것이라며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버틸 각오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부산과 대한민국, 이태원 참사와 통일 등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개혁주의적 신학자였던 고 정암 박윤선 목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정암 신학광좌가 8일 화성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고 박윤선 목사는 생전 신학과 교회,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 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강좌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동문들과 교수, 재학생, 교계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헌 총동문회장은 혼란한 시대에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을 가르쳐 주신 믿음의 선배 정암의 자치와 숨결, 그리고 영적 기운을 맛보고 싶은 깊은 중심을 담아 이 소중한 강좌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현재의 눈으로 다시 보기라는 주제의 이날 강좌는 화성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특수본이 압사 사고가 난 골목에 인접한 해밀턴 호텔을 9일 오전부터 압수수색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날 해밀턴 호텔과 대표이사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호텔 운영과 인허가 자료 등을 확보하고 호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이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는 호텔의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10여 년 전에 설치됐으며 이 가벽으로 인해 길이 더 좁아져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수본은 확보한 압수물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 건축물과 인명피해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발맞춰 7년 만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역사, 사회, 교과 영역에서 기술 표현의 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단어를 수정했으며 2025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디지털 교육 강화안이 포함됐습니다. 단어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6.25 전쟁과 민주주의를 각각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했고 성소수자라는 표현에서 차별받는 소수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협의를 거쳐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 범위 내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정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여름 유행과 비슷한 수준이며 12월 혹은 이후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브리핑에서 겨울철 유행이 여름철 유행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의 수리 모델링 결과 변이 발생 등의 시나리오에 따라 겨울철 유행이 최대 하루 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폭넓게 전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기존 방역, 의료 역량을 기반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전담병원과 치료제를 확보해 이후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SG 랜더스가 창단 2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습니다.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2021년 재창단한 SSG는 이번 우승으로 2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재패했습니다. 특히 SSG는 프로야구 출범 40년 만에 최초로 정규리그 개막일부터 종료일까지 한 번도 1위를 뺏기지 않은 와이어 투 와이어 1위로 한국 시리즈마저 석권하며 무결점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키움은 넥센 히어로즈 시절을 합쳐 세 번째 우승을 도전했지만 올해에도 준우승에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계 삼선 연방의원이 26년 만에 탄생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8일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앤디 김이 뉴저지주 3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는 친공화당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현역 재선 의원이라는 정치적인 입지와 지난해 워싱턴 DC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홀로 쓰레기를 수거하며 오른 인지도가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당선으로 김 의원은 1996년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이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3선 의원 고지에 올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8일 오후 일본 공명당 대표와 총리 관저에서 회담 후 통일교의 악질적인 헌금 권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거부한 국제구호단체 난민구조선에게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 8일 이탈리아의 입항을 거부당한 난민구조선 오션 바이킹호에 탑승한 이주민 234명에게 자국 항구의 선별 작업 없이 전원 하선을 승인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부터 여성과 어린이, 부상자만 선별 구조하며 국제구호단체의 반발을 받았지만 오히려 벌금 부과를 하려는 등 난민구조선 수용에 냉정한 대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 내 이주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로 알려진 이탈리아는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신임 총리의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복권 사상 최고 액수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복권협회는 현지 시간 8일 트위터를 통해 당첨금 20억 4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8천억 원의 파워블 당첨 티켓 한 장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첨금은 지난 8월 초부터 40차례 쌓인 금액으로 수령액이 2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파워볼의 관례에 따라 당첨 복권을 판매한 자동차 수리점 주인 역시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에서 12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2도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 약간의 비 소식이 있는데요. 그 밖의 권역은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강릉과 대전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2도, 제주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해상으로 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계속되는 도발은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인식해 전시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북한의 잘못된 자신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한반도 냉전 분위기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